자, 제4절 재정신청 제도로 갔죠. 공소제기 파트에서 재정신청인데 이게 왜 공소제기 파트에 있느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에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이죠. 검사가 기소를 안 해요.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그러면 가해자한테 유리하죠. 이 사람이 피의자잖아, 피의자. 피해자가 있다고요. 피해자. 고소인이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인데 피해자가 고소인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미투 해가지고 했는데 가해자를 기소를 안 해, 검사가. 뭐 증거 불충분, 뭐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건이면서 기소를 안 하자 미투를 밝힌 피해자들이 왜 기소를 안 하냐고 다투는 방법이에요. 그게 재정신청인데 어디 가서 한다고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 전국에 고등법원이 몇 개 있다고? 5개밖에 없어요. 그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5개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등법원이 재정신 사건을 심사를 한 다음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검사한테 기소하라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랬죠.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기소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소 강제 절차로 되어 있어요. 고소인 고발인인데 이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뭐 워낙 이제 큰 사건이 많이 터져서 박유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불기소 처분을 내자 재신청을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성폭행, 성매매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성매매가 아니고 성폭행이다라고 끝까지 주장해서 불기소 처분에 재신청을 내렸어요. 재신청했어요. 그래서 그게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로 고소를 했는데 박유천이가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이제 변호인이고 여기 피해자인가 봐요. 가렸죠. 그래서 나 이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변호사 여자 변호사고 뒤에 막 뒤에 숨어 있어요. 막 뒤에. 그래서 이제 증언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정현 의원 뭐 재신청서 뭐 김진태 헛소리하고 이런 거 재신청 선관위 재신청했는데 이것도 무죄 판결 받았구나. 2심에서 1심에 유죄 판결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1999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태완이 사건인 거죠. 태완이 사건. 황산 이렇게 뭔데 이제 대역을 쓴 거죠. 당시 노치로. 뭐 여기 이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가 보았지? 그리고 사련 피아노 골목을 가는 사람이 누구였어 했는데 빵빵 아저씨라고 옆에 이제 그 얘를 병원에 데려간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 아저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죠. 근데 뭐 증거가 그밖에 없고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뭐 동기도 없고 해서 온몸이 그냥 황산으로 덮여 있다가 한 달인가 있다가 죽잖아, 그지? 죽어버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유명한 이제 태완이 사건인 건데 99년 6세 소년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때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어요. 1999년 플러스 15년이면 2014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될 상황에 처해졌죠. 2014년에. 근데 요 당시 검사가 계속 그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데 그 200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요런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피해자 부모들이 모르고 재정 신청 안 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간다라고 해서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대구 황산 테러 공소시효 만료 전 3일 전 3일 전이잖아.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환기가 되자 이제 누군가가 코치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재신청하면 공소시효 진행을 멈출 수 있어라고 누군가가 가르쳐 줬나 봐요. 그래서 재정을 신청합니다. 대구 고등법원에. 자, 이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시정 방법이죠. 다투는 방법이 불복 방법이에요. 그러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데 원칙적으로 고발인은 안 돼요. 예외적으로 고발인데요. 왜냐하면 고발인은 아무나 고발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피해자인 고소인만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전신 신청할 수 있는데 일단 검찰 항고를 해야 됩니다. 검사장 찾아가서 다퉈야 된단 말이야. 검찰 항고를 하고 검찰 항고하고 법원에 재판에 대한 항고 재항고하고 혼동하지 마라 그랬죠. 검찰 항고를 하고 공범자한테 검찰 항고하고 안 받아주면 원래는 이제 재항고도 가능한데 검찰총장한테 재항고 가능한데 재항고할 필요 없이 바로 전신청을 해야 된다 그랬죠. 전신청은 바로 고등법원에 가서 한다. 그래서 고등법원이 사건을 조사를 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맞아 잘했어 그러면 전신청 기각하겠고요. 그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검사한테 그 사건을 기소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다 그랬죠. 그게 재정 결정입니다. 재정 결정. 그래서 재정 결정은 두 가지가 있어. 재정 결정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재정 신청이 이게 잘못된 신청이면 전 신청을 기각하고요. 전 신청이 오르면 그 전 신청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게 바로 공소제기 결정이단 말이야. 전 신청이 올바르다 인용을 해주는데 인용이 바로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고 공소제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초보 단계에서 제일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게 재정 결정에는 두 개가 있다. 전신청 기각 결정하고 공소제기 결정 두 개의 결정이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나 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재정 결정에는 두 개가 있어. 검사가 잘했으면 무슨 결정해 준다고? 기각, 전신 기각 결정. 검사가 잘못했으면 검사의 불기소를 잘못됐으면 공소제기 하라는 결정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재정 결정이라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옛날에는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순간 법적으로 기소가 된 걸로 처벌했어요. 검사가 공소제기 안 하더라도 공소제기라는 거 쳤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재판이 걸어야 공소제기된 것으로 됩니다. 이게 옛날하고 달라. 옛날하고. 그래서 검사 공소제기하면 지방법원 1심이 시작되고요. 그러면 다른 데 똑같고 그래서 이게 기소장제 절차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옛날에는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다. 즉 그걸 심판에 붙인다 그래서 부심판 결정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2007년 이전에 이제 뭐 십몇 년 전인데 부심판 결정을 내리면 그 순간 검사의 공소제기 되는 것으로 봐버렸어요. 검사의 공소를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따로 기소를 안 해도 됐어. 자동적으로 기소된 것으로 되니까.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순간 그 순간 피자가 피고문이 돼버렸죠. 그래서 검사의 기소에 준하는 절차로서 중기소 절차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 검사가 공소장을 내고 공소제기해야 공소제기 된 것으로 됩니다.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결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검사의 공소제기 있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검사가 지연책을 펼 수 있겠죠. 이게 이런 전신청이 나타난 이유가 검사가 기소를 안 하고 민기적거렸기 때문에 기소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잖아, 그제? 그래서 고등법원이 검사보고 공소제기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룰 수 있잖아, 안 하고 기록만 책상에 넣어놓고 미룰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대비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대비한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검사의 양심에 반하는 거죠. 반하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그 명령을 받아서 할 수 없이 기소를 해놓고는 검사가 제대로 일을 안 해요. 안 하고 검사가 무죄 취지 변론을 하는 그런 검사도 있습니다. 나는 고등법원이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소하긴 했는데 나는 이거 뭐 기소할 게 아니고 무죄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말하는 검사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법상 이 공소 절차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고등법원이 이렇게 부심판 결정을 하면 검사는 아웃됐어요. 검사들은 니들이 할 일 안 했으니까 아웃되고 고등법원에서 변호사를 하나를 선임해요. 변호사 선임해서 검사 역할을 맡깁니다. 그 변호사를 공소유지 변호사 또는 지정 변호사로 그랬는데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쪽으로 다 보냈습니다. 검사의 그 기소권을 다 보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또 뭐냐 하면 옛날 예정에는 전시정산수 대상범죄가 단 3개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불법 채권한 거죠. 뭐 세 가지밖에 안 됐어. 안 됐으니까 전국적으로 전신 사건이 뭐 손에 꼽을 정도죠. 몇 개가 안 됐는데 요게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제하는 아주 확실한 제도고 좋은 제도라는 점이 밝혀지자 검사가 강력한 권한이 있으니까 검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대통령이 하면 정치적인 뭐 탄압으로 보니까. 그래서 고등법원의 전신성 대상 범죄를 전 범죄로 확대하자, 모든 범죄로 확대하자라는 논의가 나왔고 그에 따라 이제 2007년에 법을 개정했는데 하면서 생각한 문제점이 너무 전신성이 많을 거단 말이에요. 뭐 불기소 처분했는데 무조건 전신성을 다 할 거니까. 그래서 고등법원의 일이 늘어날 거고 따라서 부심판 결정에서 검사가 고등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이것도 일절이 너무 많아질 거니까 검사들한테 갖다 투자라고 해서 다시 되돌아간 게 검사의 그 기소권으로 검사 공소제기야 공소제기된 것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별도의 변호사를 지정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될 거는 옛날에는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즉 옛날에 부심판 결정이 있으면 검사 기소 안 해도 기소된 걸로 법적으로 쳐버리는 제도, 간주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검사 기소를 해야만 기소된 것으로 되니까 검사가 기소를 늦출 수도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뭐 공소 취소해 봤지만 검사가 공소 제기한 다음에 자기 공소를 취소 못하게 막아놨죠 법적으로 고등법원이 통제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정 변호사라는 제도가 지금 없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봐봐요. 의회 별표 한 3개 넣고요. 재정 신청 제도 내지 기소 강제 절차라 옛날에는 준기소 절차로 그랬는데 준기소 절차가 아니라고요. 준기소 검사의 기소에 준하는 절차다라고 하면 이제 틀립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고 재판으로 정한다는 것이 재정입니다. 재정을 신청하고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여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제기를 명령하는 제도죠. 곧바로 밑에 이제 구별 개념이 나오는데 과거 기소 강제 절차는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하여 검사의 공소제기로 의제되는 간주되는 종래 과거의 중기소 절차는 구별이 된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고 검사 기소해야 그 공소제기된 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 개념으로 잘 알아두셔요. 그걸 모르면 자꾸 또 펑크가 납니다. 왜 뭐 이런 제도가 필요하게 된가를 이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바로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를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절차. 먼저 공소제기 결정 절차가 있죠. 공소제기 결정 절차가 있고 공소제기 결정 절차는 다시 재정 신청 절차하고 재정 이제 심리 절차로 나눠지는데 먼저 재정 신청 절차에서 재정 신청권자부터 보시죠. 재정 신청권자. 재정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고소인으로서 고소를 한 사람만입니다. 고소인으로도 고소를 안 한 사람은 재신청 못해요. 그리고 고발인은 재신청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못해요. 왜 그러냐면 고발인은 아무나 고발인이 될 수 있죠, 그죠? 아무나 고발인이 돼서 아무나 옆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무조건 고발할 거고 무조건 재신청할 거니까 재신청이 너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발인은 재신청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요 직불가공 요 범죄에 대해서는 4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가 책에서 볼게요. 요 4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인도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공의 문제예요. 공의 요 피공표자 피사적 공표자인데 피공표자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지식이 없는 상태에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정리만 해놓고요. 그다음에 대리로 가능합니다. 대리 가능하고 고자 변상구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불기소 처분 넓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이니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재신청 가능한데 내사 종결 처분이라든가 공소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재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기초적으로 보고
책을 봐보죠. 그래서 재정신청권자는 재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다 줄 쳐놓고요. 단순한 진정인은 할 수 없고, 두 번째 고발인 원칙적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또 줄 쳐놓고요. 고발인은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 뭐 공무원해라는 말이 있죠. 공무원해 범죄입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뭐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김기춘 이런 사람 다 직권남용죄로 지금 잡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124조 불법 체포감금죄, 124조 폭행 가혹행위죄, 고문 같은 게 가혹행위죄죠. 126조 피사실 공표죄. 이걸 줄이면 직불가공이 됩니다. 직불가공. 이 범죄의 경우는 고발한 자도 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피사실 공표죄의 경우에 피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신청할 수 없다. 피사실 공표죄가 뭔지 대리인도 가능한데, 자 형법 126조를 갖다 놨어요. 강의 노트 55페이지에 판서 내용이 거기에 메모가 돼 있고, 강의 노트 55페이지에 그 밑에 형법 126조를 갖다 놨어요. 원래 형법에서 공부해야 되는 건데, 이제 아무개를 피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피자를 김기춘을 피자로 부르거나 천수를 뭐 피자로 부르거나, 또는 안희정을 피자로 불렀다. 피자로 불렀으면 이 사람이 무슨 범죄로 지금 소환이 됐는가, 이 피사실이 있잖아요. 피사실. 요거를 수사기관이 브리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공표를 못하게 돼 있다고. 이 사람이 무슨 강간 사건으로 소환을 됐는지, 뇌물 사건으로 소환됐는지 이 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밝히면 안 됩니다. 밝히면 형법상 처벌이 돼요. 피사실 공표죄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의 직무에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는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취득한 피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즉 공소제기 전이죠.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때는 3년의 징역 또는 5년의 자격정지를 처한다. 그래서 거의 다 처벌되게 돼 있어요. 원래는 되게 돼 있는데, 이걸 또 알 권리에서 뭐 때문에 불렀느냐 막 이야기하니까 안 해줄 수가 없죠, 그죠? 안 해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피사실 이렇게 발표하면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발을 하죠. 왜 함부로 그저 피사실 공표하느냐 고발을 하면 거의 다 뭐 봐주겠죠. 불기소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이제 고발인이 재신청할 수 있는데, 이 피의자가 아이고 괜히 이 사람들 고발해가 피사실 공표죄로 고발해서 이 사람 심기를 끌어버리면 자기한테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이 사람이 이제 피공표자죠. 안희정의 피공표자단 말이야. 피공표자의 의사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까지 재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해야 하는 거죠. 이 경우 여기 바로 얘기죠. 피사실 공표죄들은 피공표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재정을 신청할 수는 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중복이 되지만 재신청 대상 범죄, 대상은 이제 제한이 없어요. 모든 범죄에 다 가능합니다. 모든 범죄. 그 고소인의 경우는요. 그다음에 고발인의 경우는 제한이 되죠. 그런데 최근 판례가 있어요. 만약에 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신청을 했다면 그 재신청을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신청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 공소시효 결정을 해버렸으면 그 기소된 법원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재신청을 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재신청 대상으로 해서 기소를 했는지 다툴 수가 없어요. 그냥 유죄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복에 대해 뒤에 가면 공통된 얘기가 나오는데, 재정 신청 과정에서 뭔가 잘못했다가 공소가 제기되면, 재정 결정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면 다 그냥 덮고 넘어갑니다. 마치 이 강을 건넌처럼 건너가서 되돌려 보내진 않아. 그게 재정 신청의 특색의 하나에 뒤에 쭉 중복이 될 테니까. 자, 그다음에 불기소 처분이 대상이 되는데 모든 불기소 처분이라고 그랬죠.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협의의 불기소 처분뿐만 아니라 광의의 불기소 처분인 기소의 불기소 처분도 포함되고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가장 논란이 심하겠죠. 검사가 봐준 거니까. 그래서 아마 가장 대상이 많이 될 거예요. 뭐 혐의 없음 제거 안 되면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기소유예는 범죄가 되고 소속도 갖춘데 검사가 재량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많이 전신 대상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내사 종결 처분은 안 된다 그랬죠. 그걸 확인한 판례 별표 한두 개 놓고요. 아주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대통령이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 사건을 내사한 후 내사 종결 처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전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신청의 방법 절차로 나가면 이제 검찰 항고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검찰 항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신청 해야 돼요. 그래서 재정 신청 앞에 검찰 항고를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 절차를 밟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신청 앞에 검찰 항고를 뒀죠. 그게 전신청 그 검찰 항고 전치주의입니다. 전에 뒀다 이거죠. 앞에 뒀다 전치주의. 영어 같은 거 하면 전치사 배웠잖아요. 전치사. 전치사는 뭐예요? 전치사야? 명사 앞에 있는 게 전치사지, 그지? 명사 앞에 있다고 해서 전치다고 전치. 전치. 검찰항고 전치주의. 이걸 거쳐야 되는데 검찰항고를 거치고 전신청해야 됩니다. 검찰 재항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지? 검찰항고하고 안 받아주면 바로 전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항삼 030으로 이렇게 외우는데 뭘 했는지는 책에서 보고요. 이런 예외 항고를 했는데 또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다음에 검찰 항고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아무 반응이 없다. 또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30일 전이다. 이럴 때는 검찰 항고 안 밟고 바로 고등법원에 전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검찰은 진출 예외고요. 그다음에 그 불기소 처분인 날부터가 아니고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찰 항고를 하고 검찰 항고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되니까 검찰 항고 기각 통지 후 10일 내에 재정을 신청해야 돼요. 재신청은 10일 내에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근데 그 검찰 항고 전치 예외 중에 공소시효 만료일 30일까지 30일 전의 경우에 검찰 항고를 안 거치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전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까지 하는 건 아니죠. 만료일 전날까지 해야 되죠. 만료일 전날까지 전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 기간은 11일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이 효력을 잃어버려요. 전신청할 수 있는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함이 없는 기간으로서 불변 기간에 그래요. 그다음에 기간을 지나서 해서는 안 되고 보충서를 기간 후에 내도 안 되고 재소자의 특칙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소자 특칙은 나중에 다시 볼 텐데 재소 특칙 규정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신청 서류를 낼 그 법원에 내야 돼요. 교도소장한테 내서는 안 됩니다. 책에서 또 확인을 해보죠. 3번 전신청의 방법 절차. 먼저 관할법원 고등법원에 그랬죠, 그죠? 고등법원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입니다. 검사 소속 지방검찰 소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신청하는데 검찰 항고를 거쳐야 됩니다. 검찰 항고 전치주의죠. 이게 일종의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전신청하려면 검찰 항고를 거쳐야 되고요. 재항고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재항고까지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많이 묻는데 불기소 처분이 나면 고소인은요. 고소인은 검찰 항고를 하고요. 검찰 항고를 하고 바로 이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죠. 재정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고발인은 다시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 거지, 그지? 직불가공의 고발인은 직권남용죄, 불법 체포감금죄, 가혹행위죄, 피사실 공표죄의 고발인은 전신청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그지? 그래서 검찰 항고하고 전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그 외에 일반 고발인은 사기죄 고발인, 폭행죄 고발인 이런 일반 고발인은 검찰 항고는 할 수 있지만
재정 신청은 못 하는 거죠, 그죠? 못 하기 때문에 검찰 항고하고 검찰 재항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고금자한테 검찰 항고하고 안 받아주면 검찰총장한테 재항고하고, 그래서 안 받아주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소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재정 신청이 가능한 고소인 고발인, 직불 가공의 고발인은 검찰 항고하고 재항고할 필요 없이 재정 신청하면 되고, 기각되면 뭐 끝이죠.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고, 이외 일반 고발인은 검찰 항고하고 검찰 재항고하고 헌법 소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재항고까지 걸릴 필요가 없다. 고의기가 아까 저 앞에서 본 192페이지에서 본 얘기죠. 재항고까지 거칠 필요 없다. 즉, 요 항고, 검찰 항고를 할 수 있는 자 속에는 재항고할 수 있는 자는 안 들어간다라고 봤었죠. 아까 재항고를 하는, 검찰 재항고를 하는 항고한 자 속에 재신청할 수 있는 자는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검찰 항고 전치주의를 도입한 이유가 또 뭐냐? 이유가 뭐냐? 이게 재신청 대상 범죄가 모든 문제를 확대된 거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죠. 너무 재신청을 많이 할 거니까 검찰 항고를 해서 그 자체 내에서 검찰 내에서 다시 한번 걸으라고 한 거죠. 걸러서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검찰 항고를 안 거쳐둔 예외. 항고 후에 재기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청문을 또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항고를 했습니다. 검찰 항고를 해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검찰 항고 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고검장이 검사한테 다시 수사하라라고 명령을 내는데 수사를 하고 또 불기소청문을 또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신청하려면 또 검찰 항고를 또 하라 그러면 뺑글뺑글 돌게 검찰 항고하고 불기소청문 내리고 검찰 항고 불기소청문 내리고 검찰 항고 불기소청문 내리고 뺑글뺑글 돌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항고했다가 수사한 다음에 다시 불기소청문 내면 이제 더 이상 검찰 항고하지 않고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항고 신청 후 검찰 항고입니다. 그 법원의 불복에 대한 항고가 아니에요. 검찰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러면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자는 경우, 이제 막 저 태환이 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일 3일밖에 안 남았어. 이럴 때에는 검찰 항고 안 거치고 바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면 항삼 030이란 말이야. 항삼 030 그렇게 외워두고요. 이게 바로 검찰 항고 전치주의 예외입니다. 검찰 항고 전치주의 예외 항삼 030. 자, 그다음에 신청 기간 10일을 그랬죠. 10일. 언제부터 10일? 불기소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아니라고 그랬죠. 검찰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또는 검찰 항고 예외 사유 항삼 030 사유가 발생한 또 10일 내에 해야 됩니다. 다만 검사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공소일 만료일이 아니고 공소일 만료일 전날까지입니다. 전날까지 재정을 신청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기간은 불변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도가가 허용되지 않고요. 보충서를 기간 후에 추가한 경우도 부적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재소자의 특징은 저 뒤로 저쪽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봐도 재소자의 특징.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쪽으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것부터 먼저 설명하고 올게요. 재신청서를 어디다 내야 되느냐? 어디다 내야 되느냐? 요거부터 먼저 봐야 이게 된단 말이야.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 재신청 제출. 자, 그 다음을 봐봐요. 그 다음을 보고 봐볼게요. 재신청서는 어디다 내느냐면 관할 법원인 고등법원에 안 냅니다. 재정신청서는 그 수사 기록이 있는 지방검찰청 검사장한테 내요. 지검장한테 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의 하나의 대원칙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 곳에 신청서를 낸다. 옆에 한번 써놔 볼까요?
기록이 있는 곳에 신청서를 낸다. 책에 가봐봐. 215 재정신청 제출에 재정신청은 고등본에 한 것이지만 재정신청 제출은 지방검사장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옆에다가 기록이 있는 곳에 신청서를 낸다. 이게 원칙이에요. 1심에서 2심 항소하잖아. 1심에서 2심으로 조현아가 항소하면 항소심이 2심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항소장은 항소심이 2심이 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낸다고. 원심인 1심이 냅니다. 왜냐하니까 기록이 여기 있거든. 그래서 항소장을 받아서 1심이 기록을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니까 불기소 처분에 대한 기록이 검사한테 있겠죠. 기소를 안 하고 그냥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그쪽에다 전신청서를 내면 그 검사가 모아다가 고등법원으로 옮겨줍니다. 즉결 심판이나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1심 정재판을 청구하면 정재판 청구서를 1심에 내지 않고요. 기록이 있는 즉결이나 약식 법원에다 냅니다.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잘 또 기억하시고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장한테 내야 되는데 재소자의 특징이 있다고. 재소자의 특징. 재소자의 특징. 그러니까 1심에서 2심으로 항소를 하는데 항소장을 항소심에 내지 않고 원심 법원에다 낸단 말이야. 1심 법원에 내야 되는데 이 항소하는 사람이 재소자예요. 재소자. 즉 구치소나 교도소나 유치장에 갇혀져 있는 사람인 경우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항소장을 써가지고 7일 안에 법원에 도달시키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재소자는 구치소장 또는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한테 내면 요 원심 법원에 도달시킨 것 같은 효력을 인정해요. 그래서 요 재소의 특징이 항소장 제출, 항소의 제출 모든 것에 즉결 심판에 대한 정裁청구에 모든 것에 다 준용이 되는데 요 즉결 재정 신청에 하나만큼만은 준용이 안 돼요. 요거 하나만큼만의 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책으로 되돌아가 봐요. 아까 보던 파트. 재소자 특직 규정도 없으므로 교도소장 그 대리인에게 정신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검사장 또는 재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었다면 부적법 하다인데 재소자의 특칙이 어디 있는지 그걸 내가 좀 찾아 드릴게요. 재소자의 특징 어디 있느냐 하면 상소장 있지. 상소장에 상소. 가만 있어 보라. 그 599쪽에 있어요. 이 책은 599. 599로 연결해 두고. 여기 보면 제조자 특징이 있으니까 나중에 복습하시고요. 자, 계속 봐보자. 해서 재정 신청서는 지검장이 제출해야 되고 제소자 특징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왜 재정 신청하는지 이유되는 그 재정 이유되는 사유를 기재해야 돼요. 기재를 만약에 안 하면 불기소 처분이 뭐가 마음에 안 든다.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 또는 기소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한다. 왜 그런지 증거가 뭐가 돼 있는지 이런 걸 기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기재 안 하면 재정신청 기각이 돼요. 이 재정신청서를 내면서 뭐 이런 예잖아. 뭐더라 이게? 국정원 불법 정치 개입 관련 재정신청 불기소 냈는데 재정신청을 냈고 아마 이게 받아들여서 지금 재판하고 있죠. 다 처벌하잖아. 이거는 김명우 교수 재정신청 이유였습니다. 좀 그래요. 뭐 사법시험과 연수원에서 검사보다 좋은 점수를 받은 판사들은 뭔가 다를까요? 재정신청하기 이렇다. 조금 뭐 표현이 뭐가 나죠.
이유를 기재해야 됩니다. 하여튼 저렇게 기재하든 말든. 자, 이제 책으로 가봐요. 재정신청서의 제출. 아까 본 거지만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 하는 것이지만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 사실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되는데 이걸 기재 안 하면 재정신청 기각이 된다고요. 고등법원이 기각합니다.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이 기각해요. 물론 이제 신청서는 지검장한테 제출하겠지만 지검장이 그걸 판단하지는 않죠. 그래서 기록을 모아다가 고등법원에 내면 고등법원에서 이제 기각을 할 수도 있죠. 이유가 빠져 있다면. 근데 그걸 또 모르고 이유가 없다는 걸 모르고 그냥 1심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간과하고 고등법원이 공소의 결정을 했더라도 그에 따라 공소유지된 1심 공판 절차죠. 본안 사건의 절차에서는 그 잘못을 다툴 수 없어요. 그냥 재판해야 됩니다. 유죄무죄 판결해야 돼요. 그래서 재정신청 과정에 위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서 공소 제기하면 마치 강을 건넌 거와 똑같다고. 강을 건넌 거 똑같아요. 그걸 레떼 강이라고 그러던가. 레떼 강. 레떼. 지금 맞는가 모르겠다. 레떼. 죽은 사람이 죽으면 저기 어디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가 그쪽에 나오는데 사람이 죽으면 망각의 강을 건넌다 그래. 다 잊어버리고 넘어간다는 거야. 여러분도 시험 되면 시험 전에 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넘어가죠. 무슨 짓을 했든지. 우리는 옛날 사람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거 똑같단 말이야. 재정 신청 절차에서 공소 제기로 넘어가면 버리면 이전의 위법은 다 잊어버리고 넘어가 버리더라고. 다 그래. 한 판례가 서너 개 나왔는데 다 그래. 그래서 공통되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른 데 다 써먹어도 돼요. 본안 사건 나오면 본안이 본래 사건이 본래 사건에서는 다툴 수 없단 말이야. 자, 그걸 확인한 판례 잘 읽어보시고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지검장의 처리가 나오죠. 지검장의 처리, 재정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처리가 나오는데. 재정신청서를 지검장에 제출하면 지검장이 기록을 이제 갖고 오라 그러겠죠. 검사한테 그 기록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취합을 해서 7일 내에 검사시키고 하다 보면 7일 정도 걸리죠. 그 기록 찾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7일 내에 고등법을 붙여줍니다. 고등법을 붙여줘서 이제 고등법원이 재정심리를 하겠는데, 이거는 검찰항고 전치추의가 적용이 될 때예요. 검찰항고를 전치추의가 적용이 될 때야. 검찰항고 전치추의가 적용이 됐다는 말은 그 사건을 검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했다는 얘기죠. 불기소 처분이 옳은지 그런지 검찰항고를 통해서 한번 걸른 거죠, 그죠? 걸렸어요. 근데 만약에 검찰항고 전치추의의 예외의 경우에 검찰항고 전치추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검찰항고를 통해서 그 사건을 한번 검찰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또 불기소를 내린 거니까 한번 걸렀는데 검찰하고 전치 예외 사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히 항3 030의 경우인데 이 항고의 경우는 이제 했던 거 그러니까 빼고 3개월 동안 아무 말이 있거나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 경우에는 그 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못했죠, 그죠? 못했기 때문에 검찰하고 전치 예외에 해당할 때는 기간을 다시 한번 더 줍니다. 깊게 줘서 30일 줘서 이 사건을 검찰이 다시 한번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소할지 말지를 검토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간을 30일 줍니다. 30일.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검찰항고 전치주의를 거쳤을 때 적용했을 때는 7일 내에 기록을 고등법원에 넘기면 되지만 검찰항고 전치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는 시간을 많이 준단 말이야. 30일 내에 기록을 넘기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검찰하고 전체 예외 사항에 해당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사건을 다시 검토한 다음에 기소했으면 별 문제가 없고요. 기소하지 않을 때에 고등법을 이제 넘기는 거죠. 넘기는데 그 30일이라고 긴 기간을 준다는 걸 아시고 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검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부터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줄쳐놓고 별표해놓고요. 숫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이 기출된 적이 있어요. 재정신청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된다. 여기 검찰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될 경우입니다. 검찰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될 경우예요. PPFT는 안 들어가 있다. 검찰항고 전치주의에 해당될 때 얘기입니다. 밑에 다만 검찰항고 전치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사유 별표해놓으세요.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때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 안 했단 말이야.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신청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로 관할 도덕법원과 전시를 통지하면 되고 신청 이유 없다,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기록을. 그래서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늘려줬단 말이에요. 30일. 그 다음에 가로 4번 재정신청 효력.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뒤에 그 공소시효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있을 때까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재정 결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불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복을 하지 않거나 불복 재판 즉 이제 재항고에서 깨질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설명하면 어려워요. 공소시효 가서 다시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의 공소유예 결정이 있는 때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요거 갈로 해놨나? 공소시효에 관하여 요 갈로하고 별표 해놓으세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 제기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만약에 요 공소시효 빠지고 요 말이 들어가 있으면 틀린 거지. 옛날에는 고등법원의 공소유예 결정이 있는데 즉 부심판 결정이 있는데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 제기된 것을 봐버렸죠. 옛날에는. 그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그랬잖아. 안 그랬는데 공소시효에 관해서만큼만은 옛날처럼 그냥 뒀어요. 공소가 제기된 거 본다 했는데 이거는 공소시효로 공부를 해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고 되돌아올게요. 가만히 있어봐. 그 페이지를 연결해 두자. 연결해 두자. 지금 보면 뭔 말인지 금방 나올 거야. 공소시효. 이게 자 243페이지로 연결해서 거기 공소 제기된 것을 본다 옆에다가 243. 옛날 책 가진 사람은 페이지 적혀져 있나? 그것까지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그 평안의 사건,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에서 뒤늦게 이제 대구 고등법원에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신청을 하자 3일 나놓고 멈췄어요. 공소시효 일단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재정 사건을 고등법원이 심리하는 과정에서는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끝나면 나머지 기능이 진행되는데 그 상세한 거는 공소시효 가서 보고요. 그 다음에 참 요거에 빠졌네. 요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신청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 즉 그 피해자가 여러 명이단 말이야. 고소인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소인 A가 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을 신청했다. 같은 사건이죠. 한 개 사건의 경우에 재신청하면 B, C도 재신청한 거를 쳐준단 말이에요.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신청 그 전을 위해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게 주관적 가물에 대한 예입니다. 원래 여러 명 든 사람 따로따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죠? 따로따로 취급하는데 이게 예외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불리한 게 없죠. 재신청을 했다 해서 다른 사람도 다 재신청을 되는 것이 이 사람한테 뭐 쪼그라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취소할 때는 A가 재신청했다가 취소해 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도 취소된 걸로 치면 불리하죠. 그래서 그 취소의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효력을 안 미칩니다.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올 거니까 보고요. 재신청 취소는 재신청 고등보리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고등보리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1심 법원에 재정 결정이 아니라 1심 법원에 재판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을 신청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전혀 예외가 없어요. 뒤에 그 재정신청 기각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재정신청 취소는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 뭐 기록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구술로 안 됩니다. 구술 X 해놨어. 구술. 이게 그 각종 취소들은 서면 구술 다 가능한데 요거 하나만큼 형사법 유일하게 서면으로만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형식적 확실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만 이제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있지 않고 아직 검찰청에 있으면 기록이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요 얘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신청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죠. 이게 이제 주관적 가분의 원칙이죠. 다른 사람한테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재정 신청 절차고 이제 재정 결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 좀 쉬었다 하죠. 숨을 좀 고르고 하십시다.